자, 오늘은 8강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법이에요. 면접법하고 참여 관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질문지 장점이 뭐였죠? 그렇죠. 대규모의 자료를 비교적 적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수집해서 통계 처리가 유용했습니다. 근데 면접법이에요. 면접법은 언제 많이 실행하냐면 문맹자한테 실시가 이제 가능하죠.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가출 청소년의 생활 실태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럼 가출 청소년 만나서 실제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가출 청소년이 글을 잘 모른다. 그럼 말로 이제 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니까 문맹자한테 실시가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연구의 유연성 확보, 연구의 융통성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질문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 추가 질문이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 다른 말 부연 설명이 가능하죠. 또 연구를 질문하다 보니까 연구 대상이 마음에 좀 안 들어하는 것 같아. 그럼 연구 질문을 갑자기 살짝 바꿔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구의 유연성이 확보가 된다는 사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면접법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요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경제적이에요. 왜? 인터뷰 한 명 하는데 실제로 찾아가서 만나야 되죠. 교통비 들죠. 그냥 하겠습니까? 차 마시면서 차값 들어가죠. 그래서 나온 게 달랑 한 명의 자료입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를 뭐 30명 하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장점은 문맹자한테 실시할 수 있고, 보다 요거 추가할게요. 깊이 있는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하는 게 면접법입니다. 근데 면접의 단점, 조사에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자,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애환이 느껴져. 그러면서 이 국가가 혹은 교육 정책 당국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정책을 못 해줬어. 그러다 보면 이 동정심으로 인해 내 편견이 개입돼서 연구 결과가 살짝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자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답변 유도 능력이 필요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터뷰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연습해보고 가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뭐 청소년의 위생 실태에 대해서 연구자가 연구해보고 싶어. 그럼 만약에 이 연구자가 굉장히 잘생겼어. 현빈이야, 현빈. 현빈이 와가지고 딱 물어봅니다. 아, 여학생, 일주일에 머리는 몇 번 감아요? 아, 일주일에 머리 한 번밖에 안 감는데 저 매일 감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연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너무 섹시하고 야하게 왔어. 그럼 딱 질문하다가 왠지 떨리고 가슴 떨려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자는 인터뷰를 가기 전에 좀 단정하게 하고 가야 돼요. 또 지나치게 잘생기거나 지나치게 예쁘면은 연구 결과가 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나가는 사람은 좀 평범한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대학 가면 대학 교수들이 인터뷰하고 하라 이런 과제도 좀 내주는데요. 뭐 본인 논문 쓰는데 뭐 조교로 활용하면서 이제 인터뷰하고 하라 그러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면은 알바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대학 다닐 때는 알바를 한 번도 못했어요. 너는 너무 잘생겨서 인터뷰 가면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이거 편집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볼게요. 자, 질문지는 이렇게 질문하죠.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조세 경감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뭐 찬성, 반대 이렇게 보기로 골라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을 고른 사람 몇 명, 3번을 고른 사람 몇 명, 5번을 고른 사람 몇 명. 이거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통계 처리가 가능하죠. 통계에서 이제 그래프로 연구 결과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실제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조세 경감 혜택. 연구 대상이 경감 혜택을 몰라. 그럼 조세 경감 혜택의 뜻을 무슨 설명? 부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무슨성? 유연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보다 질적 자료, 심층적인 자료를. 하지만 질문지는 어때요? 구조와 표준화를 지향하죠. 왜? 이미 질문이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계라는 양적 자료 수집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면접법이고요. 그 다음 참여관찰법 볼게요. 참여관찰법이 문화인류학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부시맨의 결혼 풍습이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리카 부시맨한테 설문지 돌릴까요? 혹은 아프리카 부시맨한테 인터뷰할까요? 안 되죠. 아프리카 언어를 모르니까. 이건 그들의 생활 속으로 뛰쳐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 부족의 일원이 돼야 돼요. 그들 부족의 일원이 되면서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해야 돼요. 같이 결혼 풍습 혹은 내가 결혼을 해봐야 돼요. 아프리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봐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참여 관점은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료의 실제성이 높아요. 자료의 실제성,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자료의 생생성. 오, 좋아요. 자료의 라이브함, 살아있는 생생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 제약이 이제는 없죠.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직접 몸소 느껴보니까 이건 언어적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건 자료의 조작과 통제 수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그들과 문화를 같이 생활하면서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거니까요. 어떤 조작과 통제 수준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조사자의 편견 개입이 가능해요. 조사자의 편견 개입이. 예를 들면 이런 연구 한번 해볼까요? 간호사, 여기 간호사 하고 싶은 학생들도 많을 텐데 간호사들의 근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이제 뭐 우리 아버님도 이제 입원했을 때 간호사들의 친절, 간호사들이 3교대로 일하다 보니까 환자한테 때로는 불칠전할 수도 있어요. 또 간호사들의 이제 생활 실태, 근무 실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을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 내가 직접 뭐 해봐야 돼요? 간호사가 돼봐야 돼요. 돼서 이제 보통 위장 취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간호사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이제 간호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님 제가 연구자인데요. 당신들의 생활 실태, 친절도를 연구하고 싶은데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환자 진료하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간호사들이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나이팅게일로 바뀌어요. 졸라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구의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이때 무슨 취업을 해야 돼요? 위장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원장한테 저 이러이러한 연구하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그 사례로 병원에 무슨 기자재 만들어 드릴게요. 위장 취업해서 내가 이제 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혹은 조무사라 해서 간호사 보조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간호사의 근무 실태가 되게 열악하구나. 간호사가 불친절한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들의 삶에 녹아내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경제적이에요. 와, 돈이 무지하게 들어요. 이건 뭐 해야 돼요? 아프리카 결혼 생활 실태, 아프리카 결혼 풍습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 동안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들어가서 결혼도 직접 했어요. 저 지금 결혼해 살고 있는데 결혼 또 한 번 해야 돼요. 그러다 와이프한테 걸리면 또 큰일 나요. 자, 이렇게 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결혼 풍습을 알고 이제 느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혀서 제물로 바칠 상황이야. 나 이제 연구자 죽어버렸어. 그럼 연구도 못해요. 자,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관찰자 효과가 있죠. 자, 연구 대상이 연구자를 의식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떠죠? 간호사의 친절과 근무 실태를 연구하려고 간호사님들 그냥 환자 진료하세요. 이런 순간 뭘로 바뀐다고요? 그렇죠. 나이팅게일로 바뀌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일원이 돼야 돼요. 일원이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연구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되면 그 주변 간호사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좀 나중에 내가 간호사가 아닌 연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연구 후에 동의를 구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당신들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좀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연구 보고서에선 익명성은 꼭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사례금으로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드릴게요. 자, 해서 이런 식의 관찰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걸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었습니다.